17번 문제를 봅니다. 어떤 지역의 아파트의 균형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을 찾아라. 이런 문제입니다. 바로 이제 가격을 찾는 문제인데 수요 공급에서는요. 밑에 체크 포인트를 보면은 수요가 증가하면은 가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은 상승한다. 수요가 감소하면은 살 사람이 적으니까 가격은 하락한다. 그 다음에 공급이 증가하면은 파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은 하락한다. 공급이 감소하면은 파는 사람이 적으니까 가격은 상승한다. 이렇게 찾자고 했어요. 결과적으로 가격의 하락을 찾으라는 이야기는 수요 공급의 변화를 찾아라.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1번 대체 주택에 대한 수요의 감소. 자, 대체 나왔어요. 대체 그러면 세 가지를 기억합니다. 가수가 플러스냐, 수수가 마이너스냐, 가공이 마이너스냐.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여기는 수요가 나왔죠. 수요의 감소니까 수수가 마이너스로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수요의 감소는 수요의 증가다. 대체 주택의 수요의 감소는 우리 쪽에 수요의 증가를 가져오는 거죠. 수요의 증가는 뭘 가져옵니까? 가격의 상승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상승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주변 환경의 개선. 그러면은 아파트의 주변 환경이 개선됐기 때문에 역시 수요의 증가가 되겠죠. 수요의 증가는 가격의 상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3번 기술 진보로 인한 생산성의 향상. 그랬어요. 기술 그러면 공급 쪽의 문제죠. 그러면 공급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기술 진보니까는요. 공급의 증가는요. 가격의 하락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예. 4번 소득의 증가. 그러면 물론 여기는 정상제라는 전제지만은 소득이 증가면 수요의 증가를 가져오고 수요의 증가는 가격의 상승 이렇게 풉니다. 그 다음에 5번 인구 증가. 그러면 수요의 증가죠. 인구 증가는 수요의 증가. 수요의 증가니까 가격의 상승해서 17번 문제 정답은 3번 이렇게 풀어가는 겁니다. 18번 문제를 봅니다. 토지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랬어요. 자, 1번 지대가 상승하면 토지 가격은 낮아진다 했는데 우리 지난번에 이런 걸 한 적이 있어요. 지대와 지가. 그러면은 지가는 땅의 가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대를 이자율로 나눈 것을 우리가 지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지대와 지가는 땅의 부증성에 근거를 둔다. 총론에서 이 식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는 비례관계고 그 다음에 밑에는 반비례관계죠. 그러니까 지대가 높아지면은 지가는 낮아진다가 아니고 높아진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3번을 보면은요. 금리가 상승하면 토지 가격은 낮아진다 했는데 여기서 금리는 이자율하고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자율과 그 다음에 부동산은 반대로 가자고 그랬어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갔다는 건 이자율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면 지가는 떨어진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번에 가면 토지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이 상승하면 토지 가격은 높아진다 했는데 여기서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건 위험의 대가를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투자를 할 때 프리미엄, 위험의 대가, 위험 할증률 이런 표현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위험해지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식에서 알아야 될 게 위험이 커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과정에 요구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위험하니까 더 많은 수익을 요구한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위험하는 요구 수익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면은요 가격이 떨어져요. 이거 꼭 기억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식이에요. 다시요. 위험하면은 뭐가 올라간다?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고 그리고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면 가격은 떨어진다
해가지고 2번도 틀린 지문이 높아진다가 아니고 낮아진다 해야 되는 겁니다. 2번 지문 나중에 투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지문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4번 신도시의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 주변 토지 가격은요 높아지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더 살려고 해서 높아진다. 4번도 틀린 지문. 5번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르면은 토지 가격은 낮아진다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이제 그 실물에 투자를 하게 되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게 되죠. 그래서 토지 가격은 낮아진다가 아니고 높아진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생겨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부동산에 투자를 해갖고 돈의 가치를 이제 떨어지는 걸 방지하는 걸 인플레이션 해지 이런 말을 합니다. 원래 해지라는 말은 방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어한다 해갖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인플레이션 해지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는 일이 생깁니다. 해서 18번의 정답은 3번. 19번 문제입니다. 공급 곡선에 관련된 용어가 있어서 이 문제를 선별을 했습니다. 1. 부동산의 공급 곡선은 각 임대료 수준에서 생산자가 기꺼이 공급하려 하고 할 수 있는 공급량을 연결한 곡선이다. 그러면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공급이라는 건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을 공급 곡선이라고 하는 거죠. 2번 부동산 공급자는 생산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주택이나 소유주도 포함된다. 맞는 거죠. 일반적으로 다른 물건은 이제 생산자와 그 수요자가 엄격하게 구분이 되는데, 부동산은 아파트를 산 사람이 나중에 팔면은 수요자가 곧 뭐가 되기도 합니까? 공급자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좀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죠. 2번이 맞는 지문. 3번 단기는 장기에 비해서 경사도가 완만하다 했는데, 이게 틀렸네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그 탄력과 비탄력을 하는 과정에서 단기 그러면 수량의 변화가 없는 거, 장기 그러면 수량의 변화가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단기는 수직 또는 급하다, 그 다음에 장기는 뭐냐면 완만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사도가 완만한 것은 장기고, 그 다음에 경사도가 급한 것은 단기 이렇게 해야 되겠죠. 3번이 틀린 지문. 4번 시장 전체의 총합 공급 곡선은 개별 공급자의 한계 비용 곡선을 수평으로 합한 것이다. 여기서 완전 경쟁일 때는요, 한계 비용 곡선을 뭐라고도 하는 거니? 공급 곡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시요. 한계 비용 곡선은 곧 뭘 말한다? 공급 곡선을 말하고요. 그리고 개별을 수평으로 합한 것을 시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음 문제에서 약간의 이제 계산 문제도 등장을 하는데, 개별을 수평으로 합한 것을 뭐라고 한다? 시장이고, 그렇게 합하면은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다면은 4번은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개별 공급자의 한계 비용 곡선을 수평으로 합한 것은 시장 전체의 공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4번 지문 맞는 말. 그 다음에 5번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완전 경쟁에서의 공급량은 한계 비용 곡선과 평균 비용 곡선이 가격 곡선과 일치한다. 자, 이 지문은요, 수요 공급 이론에서 대단히 중요한 이론적인 개념이에요. 그냥 이런 지문이 나오면 맞다 이렇게 풀어갑니다. 그래서 5번은 맞는 지문이 되는데, 자, 5번을 그냥 그림으로 한번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면은, 완전 경쟁일 때 수요 공급에서 이렇게 완만하게 된 걸 이걸 평균 비용 곡선이라고 해요. 이걸 뭐라고 한다? 평균 비용 곡선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한계 비용 곡선 그럽니다. 이게 한계.
그리고 이 저점을 옆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가격이에요. 가격. 그래서 이 세 개가 만나는 이 점이 완전 경쟁에서의 공급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 경쟁일 때요. 한계 비용 곡선과 평균 비용 곡선이 가격 곡선과 일치하는 선에서는 이게 이제 균형 가격이 형성되고 균형량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 지문은 맞는 말이다. 이렇게 풀어갑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말. 그래서 5번 같은 지문은 이 그림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야 이거 맞다 이렇게 풀어가는 거죠. 해서 1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20번은 19번에서 아까 개별을 수평으로 합한 것이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수요가 됐던 공급이 됐던 같은 개념인데 바로 그 문제를 계산 문제화한 것이 이 20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하나의 그 시장 수요 곡선이 P 콜 100-4Q라는 이제 수요 곡선이 주었대요. 근데 이게 2배가 된대요. 이게 2배가. 그러면 이제 이걸 2배로 했을 때 그러면 새로 만들어 온 이제 시장 곡선은 얼마가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때에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제 두 가지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식이 이렇게 P로 주어질 경우, 또 하나는 식이 이렇게 Q로 줄 경우, Q는 예를 들면 100-4P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식이 이렇게 P식으로 줘질 경우가 있고 이렇게 Q식으로 줘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계산하는 방법이 말하자면 Q일 때는 이게 수량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합쳤다는 것은 수량을 합쳤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수량이 이만큼이니까 2배가 되니까 이걸 곱하기 2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2를 했다는 따로따로 곱하는 거니까 200-8P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시장의 수요 곡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Q로 주어지면은 수량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전체를 곱하면은 시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위에 이렇게 P로 주어지면은 이거는 식이 달라집니다. 이게 P로 주어질 때는 그림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Q 값의 앞에 있는 이 값 4 이것을 우리는 기울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배로 했다는 것은 기울기가 완만해지기 때문에 이 Q 값만 2로 나누면 돼요. 2배 그러면 2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4잖아요. 4를 2로 나누면 2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번 문제는 자, 개별을 시장으로 하는 과정에서 주어진 식이 Q일 때는 전체를 곱하는 거고요. P일 때는 Q 값만 나누라, 기울기 값만 나누라 이렇게 기억을 하고 여기는 4기 때문에 그 4를 2배로 했기 때문에 2로 나누면 됩니다. 만약에 10배다 그러면 10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해서 20번은 정답이 몇 번이냐면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대단히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바로 이 개념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림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앞에 있는 20번 문제를 보면은 식이 P 콜 100-4Q라는 식이 주었어요. 바로 그 식의 그림은요. 항상 우리가 수요 공급에서 이게 이제 P가 되고 옆에가 Q가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 식이 P 콜 얼마가 되는 거니? 100-4Q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4에 해당되는 값이 기울기를 말하는 겁니다. P일 때는요. 기울기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여가 100이니까 그리고 이 값이 절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가 25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가 25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이 4의 값이 기울기가 된다. 그래서 이 기울기를 식으로 표시하면은요 여기 P분의 Q가 됩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다음에 경기 변동을 할 때 거미집 이론을 할 때 대단히 중요한 거니까 만약에 P로 주어질 때 뭐냐면 주어진 값 이건 P가 됐던 Q가 됐던 P분의 Q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고요? 기울기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말하자면 P분의 Q 그러면은 기울기다. 예, 꼭 기억을 하시고 이거 나중에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2배 했다는 것은 25가 얼마로 갔다는 것이요? 50으로 갔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는 것이고, 완만해진다는 것은 기울기 값을 나눠야 되겠죠. 그래 2배는 기울기의 사이 값을 나눠서 아까 정답은 P = 100 - EQ가 되는 거죠. 2배로 나누니까 여기서는 P = 100 - EQ가 이제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만약에 Q로 주어졌다면은 일단은 이거는 Q 값이 전체 수량을 말하는 거니까 전체를 곱하는 거고, 전체를 곱할 때는 아까 200 - 8P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개별과 시장과의 관계 개념을 정리합니다. 한 번 더 여기서 강조할 것은 우리가 수요 공급에 수식이 주어졌을 때 P분의 Q 값은 뭐가 된다? 기울기다. 그리고 P로 주어질 때는 기울기에 해당되는 값을 나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Q로 주어질 때는 전체를 곱한다. 이렇게 해서 이런 계산 문제를 쉽게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